안녕하세요. 모든 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말하고 있는 궁금한 뇌를 가진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뇌가 모든 시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동안 내가 깨어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뇌가 다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사는 데 있어서 용량이 한참 모자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기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기억들을 버릴 것인가 선택을 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억만 남겨놔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들이 많고 중요한 것들은 이미 웬만큼 숙지하고 있을수록 뇌가 새로운 기억들을 쌓아나가는 부분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정보를 경험했는가,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정말 1년이 엄청 길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다 새롭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기억들은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새롭게 학습하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았다. 그러면 1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웬만한 거는 다 보고 듣고 맛보고 그거 알아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뇌가 굳이 그 새로운 기억들을 남겨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기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회사, 집, 학교,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똑같은 단조로운 생활들을 보냈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났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시간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하면 압축된 시간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경험하는 시간보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멈춰서서 뒤돌아봤을 때 보이는 어떠한 기억들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6개월이 순식간에 갔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말해보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기억을 남기지 못했다? 충분히 남기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업무의 양이 많다기보다는 보통 정신없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뇌가 처리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생겨나냐면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넘어갈 때 스위칭 코스트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한 가지를 하다가 다른 걸로 넘어갈 때 놓치게 되는 부분이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챙기지 못하고 깜빡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현대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하고 실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들어가는 이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 걸리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 조금 더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없을 때는 깜빡깜빡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기억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삭제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저만 해도 오늘 아침에 분명히 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녹즙 가루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냉장고를 찾아서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다 놨는데 이걸 혹시 누가 버렸나, 이게 없나 라고 하고 돌아서 가지고 싱크대 옆을 봤는데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와 있던 게 아니라 만져보니까 차가운 걸로 봐서 제가 방금 꺼내놨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기억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인터뷰하러 오려고 정신 없었고 아침에 또 병원 갔다 오고 또 아이 챙기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정신 없는 상황에서 녹즙 먹어야지라고 이미 꺼내놓고 꺼낸 기억이 뇌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또는 중요한 기억들을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할 때 놓치게 되는 기억들, 놓치게 되는 경험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든 상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정신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돌려 말하면 나 지금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에서도 뇌의 기억력이 저하되고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경우는,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게 워낙 만성적인 상태라서, 늘 있는 일이라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것들이 수면 위에 올라가는 건 뭔가 기억이 없어, 또는 내가 뭔가 깜빡깜빡하면서 놓치는 게 많아, 내가 가끔씩 이렇게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이 창밖을 보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나갔어.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뇌가 보내는 일종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내 뇌의 정상적인 편집 과정이 아니라 내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기본적인 노화의 과정에 있어서 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만 35세, 40세 이후로 뇌는 계속해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숫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뇌 자체의 그 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피도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체가 꼭 노화라든지 문제됨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뇌세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와 뇌세포의 연결,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로 학습하고 새로 기억하고 내게 꼭 필요한 어떤 정보를 배울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연결들이 훨씬 중요한데, 그 연결들은 평생 동안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깜빡깜빡한다. 이게 뭐 60세 이후,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이게 경증 치매로 가거나, 아니면은 일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치매 때문에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들에조차,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조차도 내가 그렇게 신경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고 나의 치매 증상이 일어나는 것들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잠을 많이 자고,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인생에 어떠한 목표나 비전을 두고 사느냐,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서 내가 더 급격하게 노화하기도 하고, 실제로 노화하고 있거나 아니면 치매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상태지만 요것들이 진행이 돼서 정말로 내가 치매가 오거나 아니면 뇌에 문제가 될 만한 노쇠가 일어나는 것들은 나의 생활 습관과 내 스스로의 삶의 변화로 내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신 의학과 과학의 그 정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충분한 수면과, 그리고 좋은 식습관, 운동, 그와 더불어서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나의 뇌를 핏하게, 나의 뇌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줘서 저속노화 상태로 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은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이 될 수 없어요. 중독은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어떤 종류의 중독을 경험하건 이 중독이 도파민 신경회로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을 통해서 내 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꼭 있어야 할 도파민 분비가 되는 신경회로가 변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변해버리는, 그렇게 도파민의 신경회로가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더 많은 자극들을 찾고 억지로라도 더 자주 더 많이 도파민 분비가 되도록 만들려는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자극 중독,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아주 짧고 강렬하게 오는 종류의 자극들에만 의지하게 되고, 그걸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상태,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과학적이지 않게 그 일반 사람들이 붙인 개념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그러니까 과잉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한 도파민 중독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파민 중독은 좋지 않지만, 이러한 것이 아닌 내가 새로운 곳을 여행해서 얻게 되는 기쁨, 내가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다루지 못하던 악기를 공부해서 얻게 되는 기쁨, 해보지 않던 운동을 배우거나 춤을 배우거나 해가지고 느끼게 되는 기쁨, 이러한 종류의 기쁨도 다 도파민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 회로 중에서 어떠한 회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자극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는 학습하지도 못하고 기쁨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끼거나 쾌락, 행복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 자체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회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뇌과학과 관련돼서 미신처럼 믿고 있는 잘못된 사실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뇌과학에 대한 낭설, 첫 번째는 우리는 뇌의 10%밖에 쓰고 있지 않다. 어디 영화에도 나오고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라고 알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죠. 우리가 이 뇌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기도 많이 먹어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쓰는 만큼만 뇌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로 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봐도 10%만 쓴다는 건 낭설이고, 두 번째 미신,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이 따로 있고 뭔가 수학 능력과 언어 능력은 좌뇌, 뭐 예술성과 창의성은 우뇌. 이 역시도 엄청난 낭설이에요. 미신이에요. 이야기한 김에 세 번째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뇌는 뭐 다르다. 능력치가 다르고 지능이 다르다. 이 역시도 낭설입니다. 그룹 간 차이보다 개인 차가 훨씬 커요. 물론 차이가 있긴 해요. 남성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 100g, 20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몸 자체도 보통 키가 더 크고 근육량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 크기 차이가 존재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기 차이가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행복을 연구했던 여러 심리학자들 중에서 라이언 DC라고 했던 두 심리학자 분들이 이야기한 자기 결정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라는 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좋아하는 이론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 니즈, 기초적인 욕구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충족이 되어야 되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가 자율성, 오토노미와 관련된 그 니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어떠한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능감이라고 부르는 competence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한 몇 달 동안 뭔가 해보니까 이제 꽤 잘해 라고 하는 걸 느껴서 내가 유능하다. 오,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라고 느끼는 어떠한 성장감, 자기 만족감, 유능감, 이게 또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자기결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연결감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를 아껴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 어찌 보면은 행복을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게임 중독이나 디지털 중독도 비슷해요. 게임에 들어가면 내가 선택한 게임 하니까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 게임 회사들이 많이 하라고 중독시키려고 게임을 레벨업 하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뭔가 실력이 금방 좋아지고 레벨업 하는 것 같으니까 나 이 게임을 더 잘하게 됐어 라고 하는 유능감을 게임 안에서 느끼죠. 그리고 친구들도 다 그 게임하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게임 안에서 만나서 연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들의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게임이 나빠서 디지털 기술이 나빠서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삶 속에서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본 조건들을 찾고자 하는 어떤 아주 기초적인 욕망일 수가 있는 거고, 이것들이 실제 삶에서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디지털 세계 안에서 또는 게임 안에서 아이들이 찾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아이가 이제 막 계속 게임을 하려고 한다, 막 엄마 아빠 말 안 듣는다, 그럼 처음에 연결감을 만듭니다. 아이가 깔았던 게임을 저도 깔아서 같이 해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 옆에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느낌에서부터 이러한 행복감이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잘 못하고 있긴 한데요. 늘 강연 다니고 바빠서 아이들하고 최대한 그래도 좋은 관계와 연결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 삶에서 제가 언제 행복한가 언제 행복하지 않은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보통 제 스스로가 모자란 내용들을 영상으로도 많이 다루게 되고 저도 관심을 가져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정말 그냥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러면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 스스로도 집중 잘 못하는 성인 ADHD에 가까운 캐릭터에다가 이름 벌려놓고 수습 잘 못하고 집에서도 부딪히고 이렇게 좌충우돌 뭔가
허당이거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제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던졌어요. 기초적인 내 뇌의 작동법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제어 능력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올해는 죽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내가 나의 과거를 태워버리고 그냥 같은 실수 또 하지 말고 정말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 올해. 왜냐하면 올해 대학교에 가서 교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고요. 그래서 정말 1년 만에 교수 임용되자마자 사직서를 내서 이거 뭐 다른 교수님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나의 모습이나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뭐 부모님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봐오니까 나는 저 옷을 꼭 입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입었던 옷인데 안 맞는 옷이 있잖아요. 안 맞는 옷은 벗고 기존의 패턴과 다른 삶을 한번 새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척도는 올해가 반이 지났으면 반은 이뤘어야 되는데 갓 시작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많이 못했고 지금 여러 가지 해나가는 중입니다. 두 번째, 꼭 해야 되겠다라고 몇 년 전부터 일종의 화두처럼 쥐고 왔던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거의 1, 2위를 놓친 적이 없고요. 40분마다 한 명이 죽고 있고요. 자살로 죽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10대, 20대, 30대에서의 죽음의 원인 1위가 압도적으로 자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와 함께 일종의 어벤져스를 구성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들 하게 될지 팔로우업 하시고 싶으시다면 내 마음의 구조신호, 우리가 이제 마음 구조 네트워크라고 가칭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인드, M-I-N-D, 내 마음, 마인드, S-O-S, mindsos.org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그냥 뚝딱 만들었고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뇌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나 자신이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호주에서는 Are you okay라고 하는 굉장히 큰 캠페인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 요즘 괜찮니? 괜찮아? 라고 질문해 주는 것 하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고 힘들었던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봐 주는 캠페인 하나 자체가 호주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나 괜찮은가? Are you okay?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한 번쯤 질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괜찮다 그러면 같은 시간을 더 길게 쓰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더 많이 만드시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시간을 최대한 길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